자, 이번에는요. 겁살 대원을 맞이했을 때 겁살이 자신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고 사실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페이지 119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불리하다는 말부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해와 득실, 그러니까 선악과 미추, 이해, 득실, 좋은 것, 나쁜 것, 이건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나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그 한계성이나 용어를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일치시켜야지 어떤 강의의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겁살이 불리하다는 얘기 있었고, 불리라는 개념부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런 두 가지 개념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불리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라는 하나의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리함의 원인이 사주에 있는지 운에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포인트를 갖다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안 좋은 것이 안 좋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더 좋은 것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도 벌써 이렇게 나누는 데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갖다 자꾸 기르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불리함과 불리함이라는 용어 정리를 통해서요. 자, 그럼 연령대에 따라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궁금한 것이 떠나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알고 싶어서 명리 쪽에 좀 기대를 하는 것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연령대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뭐 20대에 따라서 40대에 따르고 60대에 따르고 80대에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10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20대라면 사람에 따라 이제 큰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견해 속에서 불리하다, 안 좋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진학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어떤 공부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또는 내가 성향이 적극적이냐 성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느냐 소극적으로 사귀느냐, 또는 신체적인 어떤 뭐 예쁘다 못생겼다 튼튼하다 약하다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왜소하다 이런 것들처럼 신체적인 것들과 이성 문제가 이 친구들한테 굉장한 어떤 그 고민거리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상담할 때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제 30, 40대가 비슷할 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직장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직업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진급 문제나 새로운 취업 문제 또는 이직 문제, 다른 아니 내가 여기서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해야 될까, 장사나 사업을 해도 좋을까, 창업을 해도 좋을까, 이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화되어 있는 게 지금 30, 40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사람이면 이성 배우자에 대한 궁합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갔다 온 사람도 꽤 많이 혼재되고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진급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사회 활동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할 때입니다. 또
60대쯤 되면은 제일 좋은 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도 현대에서는요. 그러니까 건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강보다 더 많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은 직업 문제고 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보니까 몸은 작고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지만 필요 경비가 줄지는 않으니 어떤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에 새로운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거나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때는 자녀 문제를 많이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80대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주로 자녀와 건강이겠죠. 근데 연령대에 따라서 불리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의 일이 생기는데 그게 원인이 명은 사주를 말합니다. 사주의 구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사주의 문제라면 여기는 그럼 이런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사주 내에 강한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왜 생기냐면 사주에 약한 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대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에 관이 약한데 관이 약한 사람이 자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점점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갖다 원한다면 사주 중에서 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관을 추구하면 안 되고요. 관이 아니라 사주에서 강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식상이 강하다. 관은 약하고 식상이 강한 사람은요. 이 식상을 활용해서 내가 창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제조업을 하거나 컨설팅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일을 할 때 이걸 강한 걸 잘 쓰게 되는 거고요. 나는 식상은 강한데 관을 통해서 일을 한다. 즉 공무원이 되거나 큰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어하는 걸 한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의 원인이 사주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약한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니 목표를 바꿔라. 그럴 때 직업을 바꾸든 직장을 바꾸든 하는 일을 바꾸든 목표치를 바꾸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효과는요 즉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런데 자기는 관이 굉장히 약한데 나 언제 이사되고 상무되고 전무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할 수 있어요 묻는다면 어떤 운이 와도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당신이 이사되고 상무되는 건 관이 약해서 못하지만 당신은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학원업을 차렸으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조업을 차리거나 요식업을 차리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또는 당신은 식상도 약하고 관도 약하지만 재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나 유통 분야 쪽으로서 당신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상담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또 상담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봐서 내 사주에서 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이용한 직업군이 무엇이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것 이게 사주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에 의해서 안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령 그러니까 나는 관이 되게 좋은데
운에서 와갖고 관을 방해하는 운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관을 방해하는 운은 비견이나 겁재 또는 식신이나 상관운을 갖다 말합니다. 이게 세운이라면 이 세운은 관을 방해하는 세운은 3, 4년 정도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관을 쓰는 곳이 그 기업, 그 조직 내에서 핵심이나 권력형 조직이 아니라 좀 외딴 곳, 지방, 지사 이런 쪽에서 관을 쓴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약간 한직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운이라면 이 관을 갖다가 내가 지금 그 대운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 관의 모양을 좀 바꾸도록 다른 신설에 의해서 바꾸도록 지금 직장의 형태를 바꾸는 모습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재성을 써서 나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운이 인성운이 와고 비겁과 비겁운이 왔다면 재성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즉 돈의 흐름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인성운이 오기 전부터 투자 규모를 미리 줄여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성운이 좋아지기 한 해 전쯤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투자 규모를 늘리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자 규모를 막 줄이세요. 여기서부터 달리 늘리세요. 해서 연도별로 투자의 어떤 폭 같은 거를 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운에 의해서 내가 재성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관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를 쓰는 형태, 관을 쓰는 형태를 미리미리 바꿔준다면 나는 관이 방해를 받거나 재가 방해를 받으면서 내가 겪어야 될 손실이나 아픔, 불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뀌는 운명을 이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아예 이 위에서 운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똑같은 운명이라도 여기냐 손실을 봐도 어디까지 손실을 보느냐는요. 어떠한 직업과 직업에 종사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내가 직원으로 일하느냐, 사업체의 장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리하다는 것들은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얘기한다 치고 이 어려움의 원인이 사주에 있는지 운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사주에 있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약한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어렵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이때는 직업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뭘로? 강한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운에 의한 것이라면 대운이 아니라 세운이라면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내가 근무 위치를 바꿈으로써 조절할 수 있고 대운이라면 그것을 활용하는 상황을 또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좀 덜 어렵게 좋은 시기는 더 좋게 바꿔줄 수가 있다. 이것이 사주가 주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사주에서 어떻게 약한 것이 무엇인데 이게 이 시기에 더 약해지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자세를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요. 좀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0에 보면은 개띠고요. 개묘 월에 일주가 임자 그리고 해시네요. 자,
여성분이고요. 이제 이 사람의 대운수를 한번 보면, 이제 대운수가 이제 요게 8대운인데요. 8, 18, 28, 38, 48, 58, 68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다음은 이민, 신축, 경작, 기해, 공술, 정유, 병신. 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겁살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 이 사주에서는 요 해가 겁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겁살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이게 지금 요 샘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무엇 때문에 이것들이 어려워지는지를 갖다 조금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오행배치도에다 요 사주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이 있고 개가 있고 술이 있고 묘 있고 자 있고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 기운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일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고요. 반면에 여기가 지금 이 관의 기운이죠. 토의 기운이니까. 요 관의 기운은 사실은 이 임일간한테 관은요, 무가 될 수 있고 기가 될 수 있고 진, 술, 충, 미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뭐 사중, 사신, 해 중에 사인 중에 어떤 이 안에는 무토가 또 될 수 있고요. 오 중에 있는 기토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빼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관성이 됩니다. 자, 관성은요, 그러니까 육친으로 따지면 편관이 되죠. 그다음에 편관 중에서 특히 술 편관이 됩니다. 그런데 관성이 혼잡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안되어 있고 그 편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토가 쓰이는 그 술을 갖다가 어떤 육친을 쓸 때는요, 이 술이라는 것이 안정된 시간도 있고 불안정한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술이라는 것이 토라는 오행을 갖기 때문에 얘가 그 임일간한테 편관 역할을 하는데, 토의 성향이 강해지는 때도 있고 약해지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터 해까지를 그 모든 글자 만날 때 어떻게 그 글자가 힘이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잘하는 글자를 갖다 만나면, 즉 만난다는 것은 술이 잘 보는 것도, 이 사준에 있는 것도 만나는 것이 옆에 자가 있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운이 왔을 때도 만난다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술이라는 내가 연지에 있는데 이게 술이 여기서 대운이든 잘하는 글자를 만났을 때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자, 술이라는 글자와 잘하는 글자를 만나면요, 먼저 잘을 만날 때 격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글자는 인호술이라는 화국을 유도하는 글자인데, 잘하는 글자를 만나면 신자진이라는 수국을 유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서로 다른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반대 그룹은요, 충 아니면 격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진 그룹에서 진은 술과 충이 되는 거고 신과 자는 얘가 격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각됐을 때 이 글자가 잘하는 운이 오거나 잘하는 글자의 영향을 받으면 격각 당하는 술은요, 술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자를 만나면 얘가 술이 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게 뭐다? 이 사람한테는 이 술이 직장이고 남편이 됩니다. 직장은 불안정해지고 남편도 나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자, 축이라는 글자를 볼게요. 축이라는 글자를 봐도 얘는 축이 술을 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의 모양을 아주 쪼개든가 분리하든가 크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내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파트타임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있던 단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직장을 전전하면서 임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형을 당하고 있는 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남편이라면 남편이 굉장히 불안정한 직장 생활하거나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관계가 되게 불안정한 모습이 술이라는 관성이 축에 의해서 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인을 만나면 술이라는 글자는요, 합을 하면서 화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이라는 봄의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술은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거의 자기가 감싸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더 이상 지키지 못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뭔가 정화라고 하는 불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을 감싸고 있는 겉의 모습이 인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더 이상 너덜너덜해질 상태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묘를 만나도 묘는 술에 의해서 육합으로 작용하면서 술의 기운이 아니라 이제는 인과 묘라는 목의 기운에 의해서 술이 관성인 토의 기운을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자축 인묘 진는 충에 의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사는 원진에 의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이 술이라는 글자는요, 자부터 진사까지는요, 이때까지는 토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술이 왜 편관이었냐면 술이 토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편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부터 자주 인묘 진사를 만나면 얘가 토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편관의 모양은 이때 편관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편관을 직장으로 한다면 직장은 불안정하고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정도의 모습만 허용됩니다. 편관이 남편이라면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별거라거나 각방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이미 남편한테 일반적으로 기대할 거는 상당 부분 포기해버린 상태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서 자축이라는 걸 지나서 여기가 일지 자체가 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토의 역할이 더더욱 약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특히 이 편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도 원래부터도 어떤 다른 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전체 어떤 글자 중에서 단 6개 정도를 만나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분리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해를 만나도 이 술과 해가 천라지방을 형성하면서 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술이 이 술이라는 게 축대운 진하고 자대운 진하고, 그러니까 축대운 진하고 자대운 지나는 동안에 술이 관성, 즉 토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근데 이 자대운과 축대운은 음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음기가 굉장히 강한 모양인데, 대운마저 음기가 강한 20년간의 세월 동안요, 참고 견디면서 속으로 스트레스를 막 사귀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즉 많이 참고 지내다 보니까 우라병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도 생기는 구간이다. 그러다가 이 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해라는 것이 음기가 강한 글자지만 이가 삼합을 일으키는 게 해묘음이라는 목국을 일으킵니다. 이때 목은요, 뭔가 새로운 것, 기존의 것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즉 해대운이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생활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 납득을 못하게 됩니다. 왜?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묘이라는 기운이 양기를 취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일간이 몹시 강해지면서 양인의 기운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참는다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정이든 사회든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독립하려는 기운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해대운에. 그래서 이 지금 해대운을 보면 이 해대운이 지금 저기 해대운에 일단 안 좋아지는 걸 볼게요. 이 관성이 약해집니다. 1번 술편관의 기운이 몹시 약해집니다. 편관. 이것도 12운서로 보면 술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관성이 갖다 이 기운을 갖다 무라고 봤을 때 무가 해를 만나서 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해대운에 약해지는 것 또 한번 볼게요. 요 기운이 지금 요게 지금 상관인데 묘상관이 몹시 약해집니다. 이 묘상관은요. 자, 여기서는 지금 공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망이라도 이 수기운이 이렇게 여기 뭉쳐있죠. 수기운이 뭉쳐있는데 이 뭉쳐있는 기운을 얘로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관은 가상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상관이 내가 상관을 직업으로 쓰면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런 쪽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먹인다는 건 음식점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기르는 거는요. 그러니까 농림 축산 어떤 농업 같은 거 임업 이것들 다 기르는 거고요. 또 토끼를 기르거나 돼지를 기르는 것도 전부 다 기르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건 교육적인 거죠. 돌보는 건 뭘까요? 요양적이거나 유아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치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 패션이라든가 건축 같은 것들도 얘를 쓸 수 있죠. 얘가 공망되지 않았다면 얘를 현실적인 기운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망되지 않았다면 묘에 해당되는 음식 즉 패스트푸드를 만들거나 뭐 분식이라든가 면을 갖다 만드는 장사하는 것도 묘를 잘 쓰는 거예요. 기르는 것이라면 이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어떤 버섯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식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지요. 또 가르치는 것이라면 학원 사업을 해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돌보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유치원에도 크게 할 수 있고 자녀들 학원 사업에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시장을 꾸미는 거, 인테리어, 패션, 뷰티, 의류 이런 거 다 제조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얘가 공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얘를 추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주로 얘를 교육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주에 뭉쳐진 수기운을 유통시켜주는 기운을 수기라고 하는데 뛰어난 기운을 유통시켜준다고 하죠. 이 묘라는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직업의 바탕이 되죠. 근데 이 중요한 묘가 이 대운에 의해서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묘가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천간을 바꾸면 을이 되죠. 을이라는 게 해라는 기회를 만나면 사지에 들어가니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한다면 굉장히 규모를 작게 또 내 것이 아닌 거 빌려 쓰는 모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살대운이 오면 이쪽 분야에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주 중에서 이 해대운에 강해지는 글자를 봐야 됩니다. 이 양이란 글자, 겁재 비전이 강해지죠. 강해지는 글자인 양인 자를 쓰라는 겁니다. 이 자를 쓰는 건요, 여기가 강하다는 것은 기술을 쓰는 거예요.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쓰는 거예요. 또 자기만의 작품을 쓰는 거고요. 상상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의 작품이나 상상력을 갖다가 수라는 기운을 써서 했을 때는요. 이때 웹툰을 쓰거나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하고요. 또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웹 작가 같은 경우는 이때 많이 나타나고요. 소설 쓰기도 하고 음악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기술을 만들어도요 자격증 같은 것들을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정평가서 자격증도 이때 많이 딸 수 있고요. 공인주의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에서 쓸모가 많은 어떤 관세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자격증도 전부 다 이러한 기술을 쓸 수 있는 요때 양이라는 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대운이 왔을 때 불리해지는 것들만 잡고 이제 지금 불리해지는 게 얘가 얘인데 이게 관입니다. 여기 상관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관과 관이 강할 때는 언론 방송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회에서 그 직장 내에서 개발이나 혁신 쪽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은데 대운에 의해서 관도 약해지고 상관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약해지는 놈에서 내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면 굉장히 힘든 세월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갈 동안 대운이 70이 넘어갈 동안 이 둘은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을 쓰는 것보다 이 상관이 특히 약해지는데 상관을 쓰기보다는 얘가 있는 비견과 겁재를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 자신이 관은 있지만 다른 글자에 의해서 변색되는 관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내 모든 것을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자신의 일을 한다면 관이나 상관을 쓰는 게 아니라 양인을 써서 내가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와 나만의 집중력을 발휘한 상상력의 작품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것이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운에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운이 뭐 여기서 이 대운 자체가 여기로 찍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수를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수기운이 강한데 대운마저 수기운이 강할 때 약해지는 건 있죠. 재성입니다. 즉 재성이 약해지는 시기에 군겁증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대운에 해자축 때문에 얘가 강해지는데 여기가 약해지는데 얘를 쓴다는 건 뭐다? 유통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나 투자를 한다면 얘는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다 까먹습니다. 이런 모습을 군겁증제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노리는 게 아니고 이 자체의 강함을 이용한 기술이나 노하우나 자격증으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로 힘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해중에 있는 갑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대운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대운에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분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고요. 잘하고 있는 걸 하려고 치면 과감하게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주 내에서 어떤 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되면 좋아집니까? 라고 이런 질문은요 답이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면 좋아지는지를 묻는다면 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내에서 강한 것, 대운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 그거를 이용한 직업으로 한다면 잘 되는 것이고 사주 내에서 약해진 것, 대운에 의해서 약해진 것을 자꾸 직업으로 삼으려면 성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인생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될 수 있는 영역을 정하고 내가 도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내 인생이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